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덜 했더라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자식은 멀어졌고, 건강을 챙기겠다며 하루에 10가지 약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지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는 그런 느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500년 전 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공자. 공자는 평생 인간의 도리와 삶의 이치를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에서 오늘날 노년의 삶에 가장 깊이 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딱 5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5글자 안에 우리가 60년, 70년을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너무 열심히 한 게 문제였구나.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제는 적당히, 그리고 나답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릴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이 공자의 명언, 과유불급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균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죠. 공자의 말씀이 기록된 책 논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장과 자하, 이 두 제자 중 누가 더 뛰어납니까? 그러자 공자가 답합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과유불급.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냐, 더하면 더 낫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지나침 역시 하나의 실패라고.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친 것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밥은 3끼가 적당합니다. 한 끼를 굶으면 기운이 빠지고 10끼를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면 탈수가 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중독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적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밥이나 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배려도 그렇습니다. 노력도, 걱정도, 기대도 전부 그렇습니다. 지나친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지나친 배려는 간섭이 되고, 지나친 기대는 상처가 됩니다. 공자의 명언, 과유불급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니어의 삶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인생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지나침의 대가를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작은 농촌 마을에 7순을 넘긴 박수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명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 셋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고 겨울밤에는 양말을 기워가며 학원비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할머니는 친정 땅 한 떼기를 팔아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막내는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좋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할머니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할머니는 손자를 보살피겠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전셋집 한 칸을 얻어 살면서 매일 아침 아들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으면 아이고 내가 뭐 힘들어. 이게 낙인데 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들이 다 감사한데요. 저희가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아이도 저희가 직접 키우고 싶고요.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한 건가? 그 말이 마음속에서 밤새 맴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할머니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들, 내외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침이 문제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이 스스로 설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엄마가 될 기회를 아들이 가장이 될 기회를 할머니의 지나친 사랑이 채워버린 것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진리 가바로 이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돕고 싶다면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자식이 스스로 행복을 찾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말씀하신 삶의 균형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던 윤태석 씨, 올해 66살입니다. 가명입니다. 태석 씨는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1년에 300일이 넘었습니다. 직원들은 2명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직원 5명 몫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애들 공부시키고 집도 장만하지. 그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좀 쉬어요 할 때마다 그는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같이 여행 가요 할 때마다 그는 다음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그 말이 반복되는 동안 아이들은 자랐고 아내는 혼자 늙어갔습니다. 태석 씨가 쓰러진 건 6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인쇄기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왼쪽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손이 그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한 일은 낡은 수첩에 이렇게 적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일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 시니어 인생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도 바빠서 나중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괜찮아. 나는 원래 이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일에 대한 성실함이 지나쳐서 정작 지켜야 할 몸과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공자의 인생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성실함은 덕목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성실함은 자신을 갉아먹는 굴레가 됩니다. 삶의 균형.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태석 씨는 그 사실을 62살에 응급실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정희 씨 67살. 가명입니다. 그녀는 살림의 달인이었습니다. 남편 반찬은 매일 5가지씩 차려냈고 자식들이 오는 날이면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헌신적인 엄마야.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 할게. 그냥 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몇 년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잘해주시는 게 오히려 부담이에요. 제가 뭘 해도 엄마만 못하니까 저는 항상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희 씨는 나쁜 엄마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랑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쳤습니다.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딸로 하여금 나는 엄마를 이길 수 없어라는 무력감을 심어줬습니다. 지나친 헌신이 딸에게 나는 엄마 앞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유불급의 본질입니다. 지나친 것은 그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도착지가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상처로 끝나고 배려로 시작했지만 부담으로 전해지고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억압으로 느껴지는 것. 공자의 명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배려도 헌신도 정도가 있다. 그 정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상대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베풀고 나서 서운해하는 것, 지나치게 참고 나서 원망하게 되는 것, 지나치게 희생하고 나서 인정받지 못해 속상해하는 것.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지나침이 있습니다. 적당함을 지켰다면 서운할 일도 원망할 일도 속상할 일도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헌신한 어머니, 일에 지나치게 매달린 남자, 배려에 지나치게 앞장선 여인. 이 3분이 지나친 것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 공자의 인생 교훈, 과유불급이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덜 해라, 게을러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이 타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을 것. 열심히 살되 그 열심이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을 것. 사랑하되 그 사랑이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지 않을 것. 그렇다면 적당함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적당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그 자리.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평생을 통해 익히는 삶의 균형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간의 중, 항상 용. 항상 중간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이 균형감이 노년기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시나요? 혹은 지나치게 참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자의 명언도 좋고 인생 교훈도 좋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기. 우리는 평생 더 잘해야 한다.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오늘 하루 밥을 해줬다면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하루 전화 한 번 했다면 이 정도면 됐어. 오늘 하루 걷기 20분 했다면 잘했어, 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삶의 균형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연락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기.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루에 3번, 4번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식 입장에서는 그 전화가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고 따뜻하게.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보고 싶다. 그 한마디가 10번의 전화보다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유불급을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내 몸을 먼저 챙기는 날을 주 23회 정하기.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하기 전에 오늘 내 몸은 괜찮은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산책도 좋고, 낮잠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은 지나치게 관리하려 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리한 운동, 과도한 보약보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니어 인생에서 삶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도움을 줄 때 먼저 원하는지 물어보기. 내가 이것 해줄게 보다 혹시 내가 도와줄까? 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내가 베풀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게 배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구나. 필요할 때 말해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하루 한 번 나는 지금 무엇이 지나친가? 스스로 묻기.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지나치게 걱정한 것이 있는가? 오늘 내가 지나치게 참은 것이 있는가? 오늘 내가 지나치게 기대한 것이 있는가? 그 물음 자체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노년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지혜의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그 학자가 80이 넘어 병상에 누웠을 때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공부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노학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추는 것이었다.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멈추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귀한 능력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더 열심히,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참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나태한 것 같고 덜하면, 부족한 것 같고 쉬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자의 인생 교훈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더 이상 지나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을 위해 몸을 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히 자랐습니다. 매일 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일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도 쉬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베풀고 적당히 기대하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배워야 할 진짜 인생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적당함입니다. 그게 바로 과유불급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공자의 명언, 과유불급.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조금 덜 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